국내 최초 나일론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방송 때 저희 자기 소개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니까 네. 또 저희를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가끔씩 나쁜 쌤 이게 칭찬글이 달리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저를 칭찬하는 것 같거든요. 아마 참나. 청취자분들이 서로 이렇게 목소리만 가지고는 남자 셋이다 보니까 구분을 못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소개 한번 하고 가죠. 분명하게. 오케이. 네. 예. 좋은 쌤? 저부터 할까요? 네. 뭐 예. 항상 좋은 쌤부터 했는데 뭘 또 네. 새삼스럽게 그걸 또 순서를 또 네. 묻습니까? 예, 저는 2년째 휴직을 하고 육아를 하고 있으면서 이 이상한 쌤과 나쁜 쌤 이 두 명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방송을 중지하느라 몹시 고생을 하고 있는 좋은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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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애 보는데 뭐 힘들진 않아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애가 막 요즘 대변 소변 가린 훈련하고 있는데 한 예. 번씩 놀 때마다 막 엄청 박수 치고 너무 즐겁습니다. 네. 그리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우리 나쁜 쌤 지금 네. 이제 나올 분은 나쁜 쌤입니다. 나쁜 쌤 소개해 주시죠. 아이고 뭐 내 인기가 뭐 있다 하는데 그거 다 가져가. 나는 뭐 혼자서 잘 사니까 뭐 전혀 뭐 반갑습니다. 얼마 전까지 교육청에서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열심히 공문과 실험하다가 학교로 다시 돌아온 나쁜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지금 이 네네. 새롭게 온 학교가 네. 조금 애들이 네. 뭐 소위 말하는 조금 낮은 학교야. 네. 그래서 이제 뭐 낮다는 표현은 좀 어떤 표현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표현이죠. 예. 그러니까 네. 뭐 이 정도만 하면 다 이해가 되실 거야. 네. 그래갖고 제가 엊그저께 시험 감독을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한 애가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계속 얘가 코를 고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내가 좀 깨웠어. 음.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깨우니까 얘가 이제 일어나더라고. 근데 이제 종이 쳐가지고 답안지를 걷어야 되잖아. 네네네. 그래서 내가 얘를 깨웠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내가 좀 세게 깨웠어. 그랬더니 얘가 대뜸 뭐라느냐면 진짜 나는 이거를 처음 들었어. 뭐라는데요? 이 정도 심한 거라. 아이씨 하면서 뭐야 뭐 이런 식이었다. 거기다가 욕 조금 플러스 해가지고 육두문자까지. 그래가지고 참 이거를 내가 계도를 해야 되느냐. 그 갈림길 속에서 네. 한 진짜 머릿속에서 한 1초 동안 진짜 막 돌았어. 그래도 막 시험 기간이니까 그리고 또 얘가 또 얼마나 전날에 시험 공부한다고 이렇게 힘들었으면 이렇겠나 그런 또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 나쁜 쌤이 안 됐고 좋은 쌤이 빙의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잘못 건드리다가 야가 또 한 대 치면 내가 또 이 학교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왔더라.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이 애들하고 내가 이제부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 이런 좀 걱정이 잘 되긴 하더라고. 아니 근데 아무리 고등학생이지만 그래도 나쁜 쌤의 이 얼굴 인상과 그다음에 그 덩치를 보고도 얘가 아이씨 뭐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걔가 들어올 때부터 자가지고 나갈 때까지 계속 잤어. 잤으니까 그래서 누군지 몰랐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아니 근데 그거를 그나마 나쁜 쌤이니까 딱 듣고 내가 이 자식을 뭐 어떻게 계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여선생님이 이렇게 깨우는데 벌떡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이거 얼마나 마음이 그렇지. 그러겠어요. 하하 참네 그렇구나. 자, 우리 이상한 쌤 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제주도에서 늘상 하라는 수업은 하지 않고
이상한 수업만,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이상한 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 그 10여 년 만에 초임 때 제외하고는 이게 2학년을 처음 맡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 네. 말씀 여러 번 드리는데 2학년 애들 너무 귀엽고 예뻐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좀 무감각한데 주변에 옆에 여선생님들 보면 아니 그 학부모님들 전화 문자가 그렇게 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 남교사고 그래서 그런지 이게 약간 포기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냥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약을 애들이 가지고 오거든요. 처음에 그 3월달 애가 약을 가지고 왔길래 나한테 약을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이게 나도 애 키웠으니까 항생제 들어간 거라서 냉장고 보관을 해야 되나 보다. 저희 교실에 냉장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냉장고에 넣어야 돼서 그래. 그러니까 그게 아니래요. 냉장고 넣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온 거래요. 나한테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아니 약 먹어야 돼 가지고 먹어. 그랬죠. 저는 먹으면 되지. 아니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안 가져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가끔씩 저한테 처음에 약 저 먹여주세요 뭐 이런 문자가 한두 번 왔었어요. 근데 저도 까먹더라고 저도. 그래서 얘가 특히 이제 항생제 먹는 것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들 가지고 오면은 그래 냉장고에 보관해 하고 점심 때 되면 네가 꺼내 먹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기를 이제 좀 지나니까 나중에 냉장고 열어봤더니 냉장고 안에서 항생제 한 서너 개가 뒹굴어다니면서 그냥 걔는 학교에서도 못 먹고 집에도 그걸 못 가져간 거죠. 까먹어서 그렇지. 선생님이 안 챙겨주니까. 네. 그렇지. 그런 일 몇 번 겪고 나니까 저한테는 기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부모들이. 근데 다른 분들은 정말 뭐 이렇게 약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오고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전화, 문자, 그리고 카톡, 수업 중이건 아니건 퇴근 시간 이후건 아니건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힘들겠다 진짜. 네, 그런 거 보면서 뭐 어떤 분은 전화 통화 한번 시작하면은 얘기 들어주는데 1시간이고. 야, 할머니 진짜로요. 그림 맞나? 그러니까요. 그때 예 그러세요. 어머니 그러시군요. 이렇게 안 해주면 또 삐져. 아이고야. 이거 제가 전언을 한 겁니다. 전언. 예. 그래서 참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참 가끔씩은 내가 남교사라서 다행이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아니 받기도 교사가 합니다. 아니고 범원에 범어. 그러게 아이고야. 말입니다. 예,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중학교의 급식실에 가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학생들 따로 먹고 선생님들 따로 있는데 어떤 애가 와서 거기 남자 선생님이 없는 걸 확인하고 중학생이 그 앉아 있는 여자 선생님한테 막 욕을 하고 자기한테 뭐라고 잔소리를 했나 봐. 무슨 몇 마디를 했나 봐요. 여자 선생님 중에. 그러니까 걔가 와가지고 뭐 씨땡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거기 앉아 있는 선생님들이 걔를 제재하지 않고 다들 그냥 고개 숙이고 있었대요. 모른 척하고. 네. 그게 건드려 봤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을 게 없다. 뭐 좋을 게 없고 더 피곤해지고 얘를 또 징계하고 이 절차가 더 복잡하니까 그 정도는 이제 넘기자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중학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그 아는 선생님도 이제 여학생이 이제 계속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이에요. 야, 너 핸드폰 경고야. 핸드폰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남자 선생님 앞에서 그 여자애가 핸드폰을 자기 속옷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그럼 어떡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이제 뭐 뺏어보라는 식의 그 표정 있잖아요, 왜? 그거 아시죠? 그거 있잖아요. 네가 뭐 하려면 해봐, 뭐 이런 표정. 돌아버리는 거죠, 막 선생님이 막. 이거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바로 이러한 흔들리는 교권과 관련해서 김영 선생님 모시고 정책 방송으로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 쌤, 나쁜 쌤, 이상한 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네. 선생님 오늘 하루는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예, 우리 선생님들이 아파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렇죠. 네. 예. 참 교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예. 이제 뭐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뭐 욕 듣는 일이 너무 흔해져 버려서 참 그렇죠. 이렇게 특별한 일도 아니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져요. 네. 교감 선생님이 어떤 학부모한테 육두 문자 들으시고 나서 저희가 네. 걱정해가지고 교감 선생님 네. 괜찮으세요 했더니 아유 뭐 이런 건 뭐 일도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막 이게 무감각해진다는 어허. 그 자체가 더 이상한 것 같아. 그렇죠. 진짜 생 육두 문자 있잖아요. 막 외모 비하까지 나오고 막 이런 건데. 진짜. 아유 뭐 이 정도는 뭐 그러시더라고. 음. 그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건 뭐 거의 도통하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교권과 관련된 학교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최근에 나왔죠? 교원지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방송이 흔들리는 선생님들, 흔들리는 교실에 있는 모든 교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방송, 그런 방송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정책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온갖 에너지와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예. 쌤쌤쌤 방송의 제사의 인물 김영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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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정책 아. 전문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김정직 쌤이 뭐 아까 전에 뭐 좋은 쌤은 뭐 선생님들 위로해 줄 수 있다, 힘이 돼 줄 수 있다. 이분 같이 차가운 사람이 뭘 위로를 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건 있어. 오해시고요. 예. 제가 일명 왕따남이에요. 왕따남. 왕따. 왕따? 왕따는 뭡니까? 왕따는. 가슴이 왕 따뜻한 남자. 학교에서는 저를 내가 정말 거의 왕뚜껑은 들어봤어도 왕따라도 처음 들어보네요. 거의 에? 호빵 왕따 수준이었어. 당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호빵. 늘 이렇게 호빠. 따뜻한 기운이 올라온다고. 네. 저랑 아유. 비슷한 사람이 여기 또 있었네요. 네, 그럼요. 이거 뭐 거의 막말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흔들리는 교권 우짜꼬 요런 안 산다, 안 제목이. 산다. 어째 우짜고 그래야지. 나쁜 사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흔들리는 교권 우짜고. 아, 진짜. 좋네. 좋네요. 예. 착착 감기네요. 착착 감겨. 좋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통받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런 침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예. 또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원지휘법 그 내용은 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 주제를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 많더라고. 오늘 페북에서도 몇 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요? 예, 오늘 패매로 길게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 뭐 정신과 상담도 받으시고, 막 휴직도 하고, 지금은 휴직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이런 분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이 방송을.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이 정말 그분들한테 좀 희망을 주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교사가 운동에서 이 비슷한 교권 침해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네, 뭐 맞습니다. 조사를 많이 하시네요, 이것저것. 제가 설문조사 좀 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2019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약 일주일 정도 최근입니다. 굉장히 네네. 최근이네요. 네. 전국의 유초, 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9년 1학기 동안에 피해 경험이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정교조나 다른 단체보다 굉장히 최근 조사인 것 네,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한 네. 조사고요. 음. 저희가 이제 메일과 문자, SNS를 통해 설문을 했고 설문 예. 총 응답자 수가 총 1,021명. 야, 많이 했다. 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7%는 그런 설문조사였습니다. 근데 진짜 시기에 적절한 진짜 설문이 아니었는가 생각되는데요. 네네.
사실 저는 이번 설문에 그 링크가 안 와가지고 참여를 못했거든요. 그걸 저한테도 좀 보내주셨어야지. 네네. 그러면 이제 1022명이 됐을 건데. 아니 근데 나쁜 쌤은 네. 2019학년도 1학기에 학교에 없었잖아. 맞아. 아, 맞네. 그렇지. 설문에 참여할 필요 그래서 안 없었어요. 보냈구나. 네. 아, 그것까지 사실- 파악하고 안 보낸 거죠 우리가. 디테일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뭐 좋습니다. 저는 참여를 못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의 어떤 심각성 이거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다고 나왔는지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저희가 이제 그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전에 네. 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현재 이 교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는지 이게 교권 침해가 심하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교사들의 그런 정서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예. 이제 그랬더니 사실 그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라고 표현하는 학생들이 이제 특히 이제 86 선생님들이 한 86.1% 정도는 야. 학생들의 수업 방해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고 이제 반면에 이제 폭행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건 한 36%. 학생의 폭행이. 그다음에 학생의 폭언과 욕설 이런 게 심각하다고 응답하신 분이 전체 응답자의 한 6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게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시는 게 한 40% 정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일단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심각하다고 좀 느끼고 있고 특히 이제 좀 최근 들어서 수업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 방해가 너무 심하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한 86% 정도가 좀 심각하다. 86%요? 네네. 86%? 선생님 10명 중에 8.5명은 학생들의 수업 방해가 굉장히 좀 심하다,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럼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뭐 수업을 뭐 진짜 힘들다고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당한 거보다는 이 선생님들이 현재 이제 학교의 상황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인식 말고 네네. 실제로 2019학년 1학기에 내가 교권 침해를 경험한 거 그거는 어느 정도 심각하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결과를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제 생각보다 훨씬 좀 심각해서 제 후배 중에 통계 전문가가 있거든요. 이걸로 박사학위를 했던.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근데 한 2년 전에 했던 조사보다 훨씬 좀 심각하게 나왔다. 혹시 이거 우리가 이 설문조사를 우리가 그대로 믿고 공표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심각하게 나온 거죠. 아이고야, 얼마나 심각하게 네네. 그렇노? 단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그 학생에 의해서 폭행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냐.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2년 전에 그 전교조 경남 지부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경남에 있는 교사들 2,9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거든요. 이제 그건 경남의 상황인 건데 그 폭행 피해를 경험한 한 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10명 중에 0.4명 꼴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 꼴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할 때는 폭행 피해를 경험한 한 번 이상 했다라고 한 분이 10.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요? 10명 중에 한 한 명꼴로 명은 학생한테 맞았다. 맞은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난치다가 맞은 거 그런 거 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물론 이제 정확히 뭐 이제 그 사례들은 다 다를 텐데 어쨌든 이게 그 경남의 조사보다 거의 지금 2.5배 가까이 지금 높게 나왔기 때문에. 나 너무 웃겨가지고 잠깐만요. 나쁜 쌤 혹시 선생님 미워 하면서 딱 때리고 하는 거 이거 폭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나쁜 쌤 지금?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아니면 이렇게 많이 나올 게 그러니까 아닌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근데 이제 2년 전 조사와 조금 차이가 나는 건 2년 전 조사는 그 경남 지방에 국한된 조사라고 한다면 이번에 저희가 한 건 전국적인 조사였거든요. 전국구.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 좀 이 상황이 좀 조금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대도시 중심으로 좀 심각해지는 경향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높게 나오지 않았나 좀 싶고 이게 이제 폭행이 아니라 이제
폭언과 욕설, 협박 이런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들에 의해서 그건 많을 것 같다. 예, 아니, 요게 나쁜 쌤도 당했다는데. 예, 요게 그렇죠. 48.1%였어요. 한 번 이상 당했다. 와, 아. 두 명 중 한 야. 명, 두 명 중 한 명. 나 엊그저께 당했는데. 네. 그러니까. 예. 어.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성희롱, 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 아, 이거 주로 이거- 이제 아, 여 선생님들이 좀 많이 이제 그렇겠죠? 남 선생님보다 거의 예. 2배 이상 이제 좀 피해를 경험하신 건데 네. 이게 18.3% 그러니까 10명 중에 야. 2명꼴로 이제 아, 이런 피해를 경험한 적이 심각하네요. 있다 말씀하셨고 음. 수업 방해, 수업을 못하게 학생들이 방해하는 거죠. 이게 되게 좀 심각했는데 78.6%가 한 번 이상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야, 78.6%요? 78.6%. 대단하네, 대단해. 네네. 수업 그리고 방해를 굉장히 경험했다는 게 78.6%라고요? 그렇죠. 예. 한 번 이게 이상. 와. 5회 이상 경험하신 분이 42.3%예요. 우와. 야, 그러니까 참나. 이게 굉장히 지금 학교 교실 상황이 좀 야, 수업하기 이거는- 좀 이거는 어려운 저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수쌤, 이거는 자료가 네. 외국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 보도 자료를 지금 못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만간 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조사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공표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와. 어쨌든 저게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제 이런 건 음. 분명하고요. 아니, 아니, 근데- 그런데 저희 네네. 초등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30%에 해당하는 게 초등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네. 초등 같은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거는 사실 별로 없고, 그리고 학부모님에 의한 그런 교권 침해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학부모에 대한 건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부모에 의한 피해 경험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네. 이제 폭행 당했다라고 하는 게 한 번 이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가 2.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이제 100명 중에 한 이제 3명 꼴인 세 거죠. 명. 예. 이것도 심각하네 이게. 그리고 아니 학부모 만날 일이 우리 잘 없잖아. 잘 없는데 이 그쵸, 정도면 그러니까 진짜 그- 심각. 특히 이제 사실은 학생에 의한 것보다 학부모에 의한 거는 강도는 더 강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니, 저 있던 학교에서도요, 다른 학년이었는데, 학부모가 교실 안에 들어와가지고 애들을 보는 앞에서 교사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아이고야. 그런 얘기 많이 네. 들어봤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폭언과 욕설 협박 예. 이게 이제 28.1%. 그러니까 10명 중에 아유. 3명꼴로 학부모에게 폭언은 폭언이나 진짜 욕설이나 협박을 들은 적이 있다. 음. 이런 거죠. 뭐 이제 협박 같은 건 이런 거죠. 이제 이거 고소할 거다. 내가 가만히 그렇죠. 안 둔다. 예. 뭐 이렇게 밤길 조심해라. 뭐 이런 말들인 거죠. 음. 그리고 이제 학부모에 의한 피해들은 예를 들면 이제 학급 운영이나 생활 지도에 대해서 음. 이제 부당한 이제 공격을 가해오는 경우죠. 어. 이것도 일종의 이제 교권 침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교사의 어떤 그 학급 운영의 어떤 방식이나 음. 생활 지도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을 얘기할 수 있고 부모의 생각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걸 조금 넘어서는 공격. 그래서 이제 사실 일부러 공격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 말고 공격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게 46.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이구야. 거의 이것도 절반 가까운 숫자죠. 이것도 요즘 굉장히 치밀해지고 예. 있어요. 절대 혼자 음. 이제 공격 안 합니다. 그렇죠. 무리를 그렇죠. 형성해가지고 단체로 공격을 하고, 네. 쪼 선생 할 자격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새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어떤 일종의 교육관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담임에게 강요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과 그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 이제 이런 것도 좀 교권 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중에 하나인데 이게 37%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심각한 편이고 이제 부당한 민원 제기. 민원이라 하면 이제 뭐 교육청에 있는 신문고부터 해가지고 뭐 국민청원 그렇죠. 또 이제 소송까지 다 이제 포함되는 거겠죠. 이게 43%. 그러니까 43%. 네, 그러니까 학급 43%. 운영 생활지도 수업 평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민원으로 연결된다고 본다면 대체로 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40% 전후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꼴로 어쨌든 이렇게 교육 활동을 하면서 학부모에게 조금 항의를 좀 넘어서는 공격에 가까운 것들을 좀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저희 지역 학부모 중에 그 SBS 방송에까지 나왔던 그런 민원인이 계십니다. 네, 있죠.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예. 네.
실제로 이게 통계가 너무 크게 나와서 저는 좀 사실 적잖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치. 너 학교 다니던 2년 전이랑 다르지. 완전 굉장히 다르네요. 다르죠.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일단 응답한 분들이 전체 교원의 이제 극히 이제 일부이기도 하고 뭐 또 이제 저희 단체 주변에 있는 저희 회원들이나 회원들의 지인들이나 또 이제 어쨌든 근데 제가 또 다른 교원 단체에게 좀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 실천교육 교사 모임이나 또 음. 새학교 내시나 또 음. 이렇게 전교조 선생님들이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제 사실 응답을 좀 받았기도 한 거라서 어쨌든 이제 요런 그 설문 같은 경우는 실제 좀 피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설문에 참여하는 경향들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저는 이 결과를 좀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만 아니, 그 그걸 영십쌤 감안하더라도 예, 영십쌤 주변에 네네. 좀 피해 받으시는 분들만 많이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과거보다 이런 교권 침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거죠. 그건 분명한 거 예.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 이 수치보다는 그걸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수치를 발표하면 이 수치에만 너무 지금 주목할까봐 그러네요. 좀 그게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좀 충격적인 결과인데 피해를 당하면 관리자나 동료 교사들이 사실 나몰라 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심지어는 네가 잘못했다. 개인의 탓으로 그러니까. 돌리고 네가 무능력하니까 당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관리자들이 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교권 침해를 당하고 이후의 해결 과정이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나요? 근데 이제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피해를 당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해결했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네. 이제 복수 응답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본 거 다 한번 표시를 해본 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별 조치 없이 넘어갔다가 이제 43%, 학생에게 당했을 땐 43%, 학부모에게 당했을 때 63%가 그냥 별 야. 조치 없이 넘어갔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어찌 보면 그냥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렇죠. 넘어가는 부분들, 속으로 삭히는 거네요. 그래서 속으로 삭히는 것 또는 진짜 별일 아니어서 넘어가는 것, 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그냥 넘긴 거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해 당사자와 상담 후에 종료했다. 요게 이제 학생 피해는 52%, 학부모 피해로는 28%. 학부모가 현저히 이제- 낫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부모 당사자랑 이야기하기 힘든 거예요. 그쵸. 만나지를 그렇죠. 못하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예. 안 오면 그만인데. 부담스럽기도 어. 하고.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가해 학생 학부모와 상담하고 끝냈다. 요게 한 35% 응답자 35%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는 학생이 교권 침해를 했고 그랬을 때 이제 학생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부모에게까지 같이 얘기를 해준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한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무래도 교사 선에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네. 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상급자에게 보고했다가 학생 피해 당하신 분은 23%, 학부모 피해 당했을 때는 26%가 상급자에게 보고했다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교사 차원을 넘어서서 학교 차원에서 좀 대응했다. 아, 이거 심각한 사안이었네. 예, 조금 심각한 사안이었을 거죠. 근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학교 안에서 이제 그 해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권인 보호위원회 신고했다. 요게 굉장히 비율이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 피해 경험한 적은 2.9%였고 학부모 피해는 2.1%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일을 당하고도 교권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이렇게 많지 않고 우리가 이걸 보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육청이 늘 교권 피해 사례 조사하거든요. 예. 그래서 교권 보호위원회 신고한 것만 조사해라. 뭐 이런 이제 공문들이 가끔 와요. 근데 실제 교권보호위원회 신고한 거는 실제 교권 침해 사안에 비하면 이거는 거의 아주 극히 일부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감안해야 한다라는 거죠. 2%네, 2%. 그렇죠. 2%밖에 안 돼요. 참. 그리고 뭐 교육청에 신고했다, 외부 단체에 상의했다, 뭐 사법기관에 의뢰했다는 채 1% 또는 1%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학교 바깥에 어떤 신고하거나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야, 이렇게 심각한 수준의 어떤 교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뭐 해결 과정도 마찬가지로 뭐 교사 개인이 오롯이 다 감당해야 되는 지금 이 현실 자체가 좀 너무
암담하고 막막하네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1년 5월부터 해가지고 교원지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네네. 이게 수차례 개정을 거쳐서 뭐 지금은 교원지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변해왔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 법이 좀 바뀌었다고, 개정되었다라고 하는데 요 네네. 내용도 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의 정식 명칭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그래서 약칭으로 이제 교원지휘법인데요. 네. 이제 요게 이제 최근에 2019년 3월 28일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예. 4월 16일에 이제 그 개정안이 이제 공포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네. 10월 17일에 이제 드디어 시행이 된 거죠. 이거 얼마 안 됐네.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따끈따끈하고. 네. 그런데 실제 이제 그 교사들한테 교원지휘법 바뀐 거 알고 있냐, 네. 라고 물었을 때 알고 있는 분이 42%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이 조사할 네. 당시. 그래서 아직 학교 현장까지 홍보가 덜 된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예, 사실 뭐 저도 이 법이 만들어졌는지 이 콘티 짜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약간 2년 동안 학교를 떠나 있어가지고 예. 예, 아마 교사들도 이 교원지휘법에 대해서 좀 잘 맞아요. 모를 것 같은데. 저는 뉴스 보고 알았어요, 얼마 전에. 전 페이스북 예. 보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 잘 몰라서 막 찾아봤는데 최근에 2019년 10월 8일에 에듀 뉴스에서 기사 제목 보니까 학생이 교사 폭행 시 퇴학 처분 17일부터 가능. 교권 침해 중학생도? 치료비 학부모 부담. 이런 제목이 야, 네, 달려있는 교원지휘법과 관련된 기사가 난 것 같는데, 사실 교원지법을 아는 교원이 저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교원지휘법이 도대체 뭔가? 이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교원지휘법은 말 그대로 이제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 개선, 신분 보장, 그리고 이제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 강화, 이걸 통해서 교육을 발전을 도모한다. 이게 이제 이 법 제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교원에 대한 예우, 교원 보수의 우대, 교원 불체포 특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 건데, 예. 이번에 바뀐 개정안에는 이제 좀 그 과거에 없었던 좀 특별한 내용들, 특히 교권 보호와 관련된 특별한 내용들이 좀 이번에 많이 포함이 된 거죠. 아니, 아까 전에 뭐 방송에서 뭐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뭐 퇴학 처분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저 의무 교육에 있는 애들을 뭐 퇴학, 이게 가능한 부분이 맞습니까, 이게? 퇴학은 안 되죠. 그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강제 전학만 되고, 그 퇴학은 고등학교 이상만 시킬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실제로 이게 법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할지 저는 의심스러운데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법이 바뀌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원래 개정 전에는요, 네. 교권 침해 그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만 해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호 조치를 한다라고 하는 그 보호 조치의 유형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은 있긴 있었군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그걸 해야 한다고만 해놨지 어떻게 보호를 하라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정안에 한 3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그 유형을 만든 거예요. 예,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심리 상담 및 조언. 누굴? 교사의 그 피해 교원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요양이라는 건 쉰다는 얘기예요. 쉬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요 3가지가 이번에 그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유형으로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에 대해 가지고 네네. 보호해야 돼 이런 말만 있었는데, 이번 아예 네네. 구체적으로 상담 및 조언 또는 치료를 위한 요양, 또 그 밖에 교권 비호에 필요한 조치, 이렇게 딱 3가지가 명시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피해를 당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심리 상담도 좀 이렇게 요청하고 받으러 다니고, 좀 너무 좀 힘들다 그러면 치료를 위해서 병가라던가
또는 특별 휴가를 신청할 수도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조언이란 게 뭐 상담 및 조언이란 게 혹시 김 선생이 좀 참아. 뭐 이런 것도 뭐 상담 및 조언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네, 전문 기관의 심리 상담 및 조언.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좋아진 점은 뭐 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달라진 점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과거에 이게 예전- 없었던 거죠. 없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권 침해가 일어나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네. 교권보호위원회는 이게 교권 침해다 아니다만 판단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교권 침해라고 판단되면 그 징계를 위해서 선도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도위원회 징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교원지휘법안에 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 7가지 조치가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학부법의 그 조치 좀 생각해 보면 아실 텐데, 예. 1호가 이제 그 교내봉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2호가 사회봉사, 그 다음에 3호가 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그리고 4호가 출석정지, 5호가 학급교체, 6호가 전학, 그리고 7호가 퇴학 처분. 그러니까 실제 전학과 퇴학 처분을 시킬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선도위원회에서 이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권을 침해한 학생들은 뭐 네. 고등학생은 퇴학, 그다음에 초중원 전학을 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근거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이게 어. 선도위원회를 열면 학급 교체까지는 할 수 있어도 강제 전학이나 퇴학은 시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런- 말이냐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도 거기서는 학생 징계를 할 수가 없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국에는 문제 학생을 이제 학생 선도위원회로 넘기면 네. 거기서 그렇지. 징계를 하는데 음, 거기서는 여기까지 조치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새로 생겼다. 네, 네. 그래서 처벌이 굉장히 그렇군요. 강화되었다. 약간 구체적으로 강화되는 움찔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요거는 굉장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뭐 학부모가 뭐 교권을 침해하면 그 사람은 뭐 다른 학교 전학을 보내든지 뭐 퇴학을 시키든 이거 못 하잖아요. 이거 뭐 별론데 이거는. 학부모를 전학시켜. 학부모가 침해하면 네. 고발해야죠. 고발해야 되는데 이거를 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 교권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관할청이, 그러니까 교육청이죠. 교육청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네. 이걸 보고 이게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네, 의무 조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예요?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고발 안 하면 안 되게끔 된 거예요, 이제. 무조건 하게 돼 있네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학부모가 예. 교권 침해를 하게 될 경우에 이게 만약에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된다 그러면 교육청이 고발해야 됩니다. 야, 이거는 좋네. 좋습니까? 예. 네. 또 다른 건 뭐 있습니까? 그 이제 세 번째 달라진 점은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예. 이제 옛날에는 이제 주로 교사들 중심으로 구성되고 학부모가 한두 명 같이 이제 끼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이번에 바뀐 걸로는 교사위원이 50%를 넘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건 좀 안 좋아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처벌이 강화된 만큼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이 더 필요하다. 교사의 시선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시선으로도 이걸 좀 봐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러면 아무래도 그 학부모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많아진 거네요. 그렇죠. 뭐 치료 퇴학을 받았어도 학부모들이 같이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아니, 학부모들이 있으니까 지 자식하고 나무 자식하고 이래 또 비교가 돼가지고 짬짬이. 이래가지고 아씨 봐주고 이래 넘어가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뭐 더 좋아진 거 뭐 더 보호받을 수 있는 거 더 없어요? 더? 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예. 하나는 그 전에 진짜 없었던 건데 이 피해 교원에게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일단 들어왔고요. 명시되고 있고요. 뭐 이거 뭡니까? 그 특별 휴가 말 그대로 우리 특별 휴가는 어떤 게 특별 휴가냐면
결혼했을 때 그렇죠. 또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어. 이럴 때 쓰는 게 특별휴가거든요. 예. 특가. 이런 것처럼 교권 침해 피해를 당하게 되면 일단은 일정 기간 특별휴가를 쓰게 되고요. 예. 이제 그래도 안 되면 병가가 아니어도 병가가 아니라 그렇죠. 병가가 특별휴가를 아, 쓸 수 있게 되고요. 특가를 쓸 수 있다. 네. 어.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일종의 이제 휴직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요양 만약에 보호 조치로서 요양을 받게 되면 이제 휴직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열린 거죠. 아니 제 아는 쌤 얼마 전에 그 학부모로부터 너무 큰 교권 침해를 받아가지고 학교에 지금 병가로 지금 네, 이제 네. 30일 동안 진단서 지금 끊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쌤이 조금만 했으면 이거 특별휴가로도 갈 수 있었던 그러네. 그런 그렇죠. 부분이 이게 이제 네. 10월 네. 17일에 시행된 거기 때문에 예. 10월 17일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예, 가능한 거네요. 가능해진 거죠. 네. 예. 교사들을 좀 그럼 뭐가 있죠?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요양하고 심리 상담 받고 할 때 비용이 발생할 거잖아요. 네. 그렇겠죠. 예, 그 비용을 일단은 교육청이 부담하고요. 네. 네. 그리고 그거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허허. 야. 어허, 구상권. 예. 일단은 교육청이 돈 대주고,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또 교육청이 가해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예. 우리 교사는 쉬면 되는 거네요. 허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연히 쉬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사의 자존감과 열정 상실, 학생들을 보고 싶지 않고 이제 그러다가 자기 비하 이렇게 막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우울증으로 들어가고 그럴 때는 당연히 쉬고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지만 다시 이렇게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꼭 필요한 그렇죠.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최근에 어떤 선생님하고 패매를 했는데 네. 자기가 지금 이 학폭과 관련돼서 그 학부모로부터 굉장히 심한 민원에 시달려가지고 그 부모가 교권 침해를 했어요. 어허. 근데 그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는데 네. 그분이 안 하니까 아무 말짱 꽝이더라고요. 교육 이수를 안 하니까. 근데 하라고 했는데 그냥 쌩까. 그쵸, 그쵸. 하하. 근데 요것과 관련돼서 뭐 규정이 새로 생겼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제 교권 보호위원회를 열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학생에게 이제 징계를 하게 되면 그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는 게 명령이 떨어지게 돼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예. 300만 원 이하의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거죠. 출석 안 하면 300만 원 바로 때려빕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관할청에서 이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오. 야, 돈 많은 그렇군요. 사람들은 뭐 또 안 가겠다마는 웬만한 사람들은 갈 것 같네. 네. 아니 어쨌든 많은 좀 교사들을 위한 보호 조치가 생긴 것 같긴 한데요. 네. 저는 또 한편으로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1호부터 7호 이렇게 퇴학까지 징계 조치가 나왔는데 이거 딱 봤을 때 느낌이 뭐냐면 학폭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맞습니다. 학폭법에 왜 3호부터가 그 교내봉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호부터 교내봉사 이렇게 해서 딱 그 모형인데 우리 선생님들 알잖아. 우리 학폭법 방송 얼마나 많이 했어. 그렇죠. 학폭법이 들어와가지고 학교 살림 좀 나아졌습니까? 학폭법 들어와가지고 학교가 평화로운 공동체가 됐습니까? 오히려 가해자들은 자기 조치 중에서 낮은 거 받으려고 더 자기는 안 했다 거짓말 치고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그런 일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까, 실효성이 있을까, 예. 진정한 의미에서 좀 걱정되거든요, 선생님. 일단은 이제 요 법을 교사들이나 학부모들, 학생들에게 좀 잘 알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떤 내용이고 어떨 때 어떻게 처리된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서 그 당사자들이 좀 서로 조심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법에 의해서 뭐가 이렇게 더 이렇게 학교 분위기가 더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건 기대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번에 바뀐 이 교원지휘법이 이제 작동하게 되면
뭐 이제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생겨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법적인 처벌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갈등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예. 그렇지. 예. 그래서 사실은 학교의 어떤 그런 그 문화라던가 또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관계들을 규정하는 어떤 그 학교의 시스템들을 어떻게 잘 바꿔갈 거냐. 이게 좀 되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그 교권 보호라고 하는 게 교사들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존중받고 존경받는 교사가 없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배우겠냐고요. 교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사회적으로 존중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설문조사하면서 교사들한테 물어봤었어요. 이 교원지법이 되게 처벌이 강화됐는데 이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냐. 그랬더니 선생님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은 별로 기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하. 예, 왜 기대가 안 되냐 물어봤더니 이게 사회적 공감대 없이는 법의 실효성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정확히 그렇지. 하네. 예, 정확하네. 이게 37% 가장 많은 응답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법 때문에 오히려 학내 갈등이 더 심해질 거다라고 예측했던 사람이 28%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의 28%가 이제 그렇게 응답을 한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 법이 도움될 거냐라고 물었을 때 도움된다고 말한 사람의 48%가 왜 도움된다고 말했냐면 이 법 때문에 교권 보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 확대될 거다. 이래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교사가 봤을 땐 사회적 공감된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의미죠. 아니 근데 뭐 법이 지금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사실은 외국에도 제가 알기로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례들 그리고 법적 장치들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뭐 조금 추가될 부분은 없는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없나요? 네, 저희도 이제 이번에 교원 지휘법을 보면서 좀 많이 좀 그 보완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교사가 이제 법적으로 어디까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가가 되게 좀 불분명해요. 예. 과거에는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면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 그렇죠. 없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임의로 이렇게 판단하고 징계하고 또 훈육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문제 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교사의 권리엔 이런 게 있다. 예를 들면 뭐 2일 이내에 정화권이 있다. 그다음에 또 뭐 어떤 물건은 압수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딱 법으로 이렇게 좀 명료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구체적이네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교실 공간을 이렇게 학부모가 이렇게 무단으로 막 문 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교사에게 막 욕한다거나 폭행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진짜. 사례가 가끔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단순히 교사에 대한 어떤 폭행이나 위협 이게 아니라 예. 사실은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일종의 수업을 하는 되게 공공시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지금 이렇게 침범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는 그쵸. 범죄인 거고 이걸 단순히 뭐 이렇게 교사에 대한 어떤 폭행 플러스 사실은 공무집행 방해까지 이게 일종의 가중처벌돼야 되는 그런 성격인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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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만 이 교실이 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좀 그런 교실을 좀 지켜주기 위한 그런 법적인 좀 보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외국 사례인데 교사가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학생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일종의 면책 특권 조항이 있더라고요. 네. 교사한테 면책 특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정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학생을 가르치다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어떤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이제 책임을 묻지 않는 이제 그런 조항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사실은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좀 교육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지도하다가 휴대폰을 깨뜨렸다. 뭐 그러면 교사가 막 배상해줘야 된다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옛날에 이 말이 많았죠. 예. 네. 근데 마침 이제- 휴대폰이 아이폰 11 프로야. 네. 어, 그래서 좀 그런 좀 보호 조치도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들어보니까 근데 이 외국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것만 추가돼서 이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다른 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좋은 쌤이 하면 좋은 질문이래. 좋으니까. 예. 근데 사실 우리가 학폭법 보면 알지만 이렇게 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관계 또는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극적이고 파괴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막 서로 그 책임을 묻고 또 막 고소하고 소송 걸고 그렇죠. 그 소송하다가 학생도 그 가해자도 나가 떨어지고 피해자도 나가 떨어지고 아유. 이렇게 진정한 승자는 그 어디에도 없는. 그렇죠. 변호사만 승자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법은 최소한의 울타리일 뿐이지 사실 학교 안에 그런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로운 그런 공동체로 이렇게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변호사들한테 물어봐도 차라리 법은 자기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그 학기 초에 좀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같이 만나서 좀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 뭔지 그리고 그런 행동이 뭔지를 같이 좀 이렇게 다 털어놓고 얘기해서 그렇다면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합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좀 최소한의 거라도 좀 합의를 해놓으면 서로를 좀 이렇게 대할 때 좀 조심하게 되고 좀 존중하게 되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민주적인 소통인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좀 먼저 돼야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법도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 없이는 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이제 교권 침해 피해를 당한 그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요. 또 실제 학교에서 막 그 교사를 막 외면하고 그거 이렇게 네가 잘못해서 당한 거 아니냐 막 이런 막 이렇게 시선도 막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해당한 교사가 괴롭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좀 교사들끼리 서로 그거 네 책임 네 잘못 아니다. 그건 네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의 문제다. 우리 함께 해결하자. 너 혼자 아니다. 좀 이런 메시지를 좀 서로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지지와 공감의 교사 문화. 네, 저는 이걸 좀 같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세 번째가 좀 되게 좀 교사들한테 중요한데 학교장의 좀 책임 있는 대응. 이게 좀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설문했을 때도 선생님들이 좀 이게 되게 그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상에 학생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학교의 장에게만 있습니다. 예, 교사에게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권한을 가진 학교장이 이 교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해버리고 또 나아가서는 교사들한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원만한 해결을 자꾸 이렇게 권고하고 무턱대고 하는 거예요. 뭐 원만한 해결 좋긴 한데 그냥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원만한 해결하자고 하면서 막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마 좋은 게 아니겠나? 예. 좀 더 심한 경우에는 교사한테 사과하라고 종용하고. 그렇죠. 우리 드라마에서 자주 보죠. 근데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 설문조사에서 선생님들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사는 진짜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고립감, 상실감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좀 학교장이 좀 우리 학교장이 되게 힘든 거 알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학교장 혼자 해결하기는 되게 힘든 문제긴 해요. 그렇지만 학교장이 좀 앞장서서 교사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주면 교사들도 좀 같이 좀 이렇게 좀 힘을 얻으면서 이 문제를 좀 대응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좀 되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렵네요. 법보다 더 어렵네요. 어렵네요. 좀 어려워요. 네. 오늘은 또 긴 시간 동안 달라진 교원지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법이 전부가 아니구나. 또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 예. 이렇게 또 알고 내가 좀 보호받을 것은 또 보호받는 예.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궁극적인 것은 그 예. 법을 넘어서 정말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교육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방송이 길어졌는데요. 우리 조은쌤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뭐 법이 아직 여전히 미흡하지만 선생님들이 요런 것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고 저는 마지막에 했던 학교장의 책임 있는 대응 이 부분이 가장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교장들이 요런 사안이 터졌을 때 책임 안 지려면 교장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책임질 사람, 교사를 보호해 줄 사람 맞습니다. 이런 사람만 교장이 돼야지 자꾸 책임 회피하고 나 정년까지 무사히 마쳐야 되니까 이거 그냥 덮고 가자 네가 사과해라는 식으로 대응할 교사들은 교장이 되면 절대 안 된다. 맞아요. 좀 이거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 무사 퇴임해야 돼 하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절대 교장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나쁘쌤은 고등학교에 계시면서 네. 교권 침해를 얼마 전에 당하셨는데 어떻게 아니, 하셨습니까? 저는 아까 전에 뭐 우리 조은 쌤도 얘기했지만 뭐 교장의 어떤 책임 있는 대응 네. 그걸 위해서는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선생님께서 이 링크를 메신저로 교장쌤한테 보내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좋네. 좋네. 보내셔가지고 교장쌤 앞에 부분은 듣지 마시고 뒤에 부분만 좀 들으시라고 좋네요. 그렇게 하시면 또 어떨까. 이런 우리 생각이 청취 연령층이 너무 20, 30대로 고정돼 있어요. 우리 위에 그러니까. 분들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네. 아니 교육감도 듣고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도 듣는 방송인데 네. 우리 교장쌤들도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들어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방송에서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부분은 법이 그래도 교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부분은 그렇죠. 그래도 큰 의미가 있지 않았는가. 무엇보다도 저는 아까 전에 방송 전에 잠시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제하고 좀 친한 여쌤이 지금 교권 침해가 너무 심각해서 결국은 한 달 정도 그 병가를 내셨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이 법이 향후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이 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영희쌤, 네네. 그러면은 이제 법이 어쨌든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출근했는데 예. 오후에 다짜고짜 학부모가 학교에 들이닥치더니 저한테 야 이 삐삐삐 너도 선생이냐 이 삐삐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흥분해서 지금 학부모가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휴대폰을 들고 예. 학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지금 학부모님께서는 교권을 지금 침해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녹음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딱 하십시오. 그러면 학부모님이 일단 움찔해서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신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만 녹음하냐 나도 녹음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했다. 그때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녹음을 하신 다음에 이제 교권보호위원회에 이제 신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드시면 일단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교권 침해 피해 사실을 좀 인정받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심리상담소라던가 이제 요양원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서 좀 스스로를 좀 위로하고 할 수 있는 좀 길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좀 적극적으로 저는 좀 주변에 좀 도움을 좀 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끙끙대지 마시고 좀 이렇게 믿을 만한 동료들하고 좀 같이 좀 모여서 그때 어땠었는지 좀 이렇게 자기의 아픔들을 좀 이렇게 꺼내놓고 좀 이야기를 하셔라. 혼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기를 좀 이렇게 막 비하하고 공격하는 경우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렇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좀 이렇게 힘을 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네네. 지금 오늘도 교권 침해를 받고 계신 우리 40%가 넘는 선생님들께 한마디 하시고 좀 방송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교권 얘기만 좀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설문조사 결과 이제 받아들고 나서 몇 개 그 학부모 단체 대표들에게 좀 전화를 드려서 인터뷰를 좀 해봤어요. 이 문제 좀 어떻게 보시냐. 제가 좀 인상 깊게 남은 게 그 오랫동안 학부모 운동하셨던 분의 이야기인데 좀 교사들이 좀 많이 힘들어진 것 같다 과거보다. 그리고 어려움이 좀 얼마나 클지 좀 이해가 간다. 그런데 그렇다고 학생과 학부모의 지위가 올라간 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존중받지 못하다가 이제는 교사마저 같은 처지가 된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학교가 하향평준화. 그렇죠. 학교가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공간이 돼버렸다. 이게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꾸 이제 이런 교권 침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 학생과 교사의 대립, 학부모와의 교사의 대립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당연히 이제 공격받다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모두가 지금 피해자가 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오히려 좀 우리 서로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좀 그런 마음도 좀 있어야 되고, 이게 해법을 좀 같이 학교 공동체가 좀 찾으려는 노력들을 좀 같이 해야 된다. 그냥 방관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뿌리부터 좀 같이 좀 살펴서 좀 학교의 문화를 좀 근본적으로 좀 바꿔가는 그런 노력으로 좀 이걸 이렇게 삼아야지 그 피해당한 교원 한 명에게만 이 모든 문제를 갖다 맡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 긴 시간 흔들리는 교권 웃잖아. 이런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방송이 오늘도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구체적인 솔루션 또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교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아이들의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영신쌤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것 때문에 저희는 오늘도 이 방송을 계속 이어갑니다. 긴 시간 또 이 말씀 나눠주신 우리 영식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긴 시간 청취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